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민주당에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소통 철학을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을 전했고요.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 거의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시기, 만드는 원리가 명확한 문자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드디어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선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의 유세에 참석한다 하는데요. 당무에 완전히 복귀하기까지는 아직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회복치료를 받을 계획이라 하고요. 얼른 몸이 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김태우 씨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 유세가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됐음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일갈이라고 제목을 달아주는 기자는 또 뭐고, 오늘 유세 가는 건 뭐라고 할 겁니까? 무엇보다 검찰의 빗나간 소명의식을 지적하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오죽하면 현직 검사는 한국 사회에서 구속은 유죄 아니냐,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 얘기가 올라가도록 그토록 자신있게 준비해놓고 개망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구속의 이유는 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인데 지금 검찰은 구속을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리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득 본 사람이 범인이다? 만약 그 논리대로 보면 양평 고속도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서 이득 본 윤석열 처가 쪽은 왜 구속 안 하는지도 비판하고 있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흐름이고요. 입증 책임은 검사에 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삼권 분립의 의미고 법치주의 모습이라고 꼬지기도 했고요. 여권이나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영장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이것도 의미 없는 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저들이 하는 건 법리나 증거보다는 상식과 감정에 의지하는 일종의 기술이란 거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의 만행을 지적하기는커녕 후드티가 20만원대네, 짝퉁 천국에선 제재가 힘드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한동훈 장관이 입어서 화제가 됐다고요? 무슨 연예인 논리합니까 지금? 이런 이에 대해서도 기자라고 불러야 되냐, 나라 경제가 개판인데 저런 거나 뉴스에 나온다니 어이가 없다, 어지간히 좀 해라, 이런 비판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씨 논문 표절 심사도 20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보통은 검증 기간이 5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4배 이상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아직까지 마침표를 못 찍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숙대를 향한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유인촌에 이어 김행씨도 정면 돌파에 나설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대통령실은 김행에 대한 문제보다 정치적 다툼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하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주랭랑의 코인 부유 논란 완전 의혹 백화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파킹, 황색 저널리즘 조장, 김건희 씨와의 관계, 노동법 위반, 비상식적 재산 증식 의혹까지 팔수록 의혹이 넘쳐난다는 거고요. 국힘은 김행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자기네들 리스크를 계속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전효옥 씨도 김행 씨를 손절했는데요. 사퇴하라 요구하고 있고요. 전원책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쯤은 양보해야 된다, 김행 씨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문제는 제대로 해명도 안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용해인 의원처럼 애초부터 비판했던 사람들도 훨씬 많고요. 이대로 장관된다 한들 존중이 아니라 조롱을 받을 거란 거죠. 심지어 오후에 카메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김행 후보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돌변해서 왜 자기가 검증해야 되냐, 의원님이 검증해라,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런 인간이 장관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신현영 의원은 내일 김행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했을 때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내일 오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이 계속 더 심해질 거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한다는 소식에 김병민 최고는 소식 듣자마자 존경한다고 문자했다, 이렇게 얘기하자 장경태 의원은 김기현, 장지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받아쳤는데요. 결국 김기현 울산, 장지현 부산, 윤핵관들이 오히려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핵관들은 좋은 장소만 찾아다닌다는 게 지금까지의 드러난 모습 아닙니까? 이후로도 원희룡 장관은 휴게소 밥값 인하 관련해서 졸속 결정 논란이 터졌는데요. 이걸 단 3차례 구두회의로 졸속 결정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문재인 정부 공기업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김
김진숙 전 사장이 원희룡 장관의 요구를 거부하자 갑자기 감찰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감찰 지시 이틀 만에 김 전 사장은 자진 사퇴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도로공사 사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임명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건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 인사를 찍어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더 널리 알려져야 될 소식이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